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읽는 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은 선택지를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지금은 선택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 NCS가 어떠한 시험인지, 어떠한 선택지를 답으로 하는지, 선택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고 바로 선택지를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러한 형태로서 추론형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형태를 한번 감상해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독해 원리들을 수강하시면서 이제는 선택지의 원리, 독해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지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글이죠. 그래서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문 독해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첫 단락부터 시간을 많이 쏟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첫 단락에서 시간을 많이 쏟은 학생이라면 수험 독해의 수험 지문의 단락 독해 방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요, 이해를 하는 단락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언어를 이해를 안 하고 풀어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해는 모든 걸 이해해야지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서 뽑아내서 그것만 이해하는 게 인적성 검사 언어 독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첫 단락에서부터 모든 정보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읽고 있는 가운데 길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첫 단락의 역할 자체를 잘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빼고 그 단락 내에 있는 독해를 좀 더 강약 조절하시면서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단락 독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모두 이해하는 단락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글인가 소재를 잡고요. 그리고 큰 흐름, 구조적인 흐름을 잡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정보들을 예측하는 형태로서만 첫 단락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읽 때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해야 되는 그런 단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첫 번째 단락을 그냥 크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중심 소재가 뭔지 그 중심 소재 이꼴 뭐라는 핵심 내용 정도는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핸드오버와 관련된 글이라는 걸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항상 소재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부분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오버와 관련된 글이구나. 이 중심 소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이 핸드오버 이꼴 뭐지? 결국 핸드오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핵심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문장, 정의 문장이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좋으니까 핸드오버가 무엇인지 포인트만은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의미를 잡아내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락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자, 핸드오버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필요한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에서 이탈하여서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자, 여기 부분도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잘 봐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가려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핵심 의미들을 잡을 겁니다.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만 의미 잡아도 되겠죠. 굳이 기존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있는 그대로 다 메모라이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들을 중심으로 기존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해서 쉬운 의미지만 꼭 필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 신호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 거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갈 때 끊기지 않도록 새로운 기지국으로 통화 신호를 넘겨주는 것을 핸드오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첫 문장은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정의 문장이므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메모라이징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핸드오버와 관련된 글이구나. 그리고 핸드오버가 결국 기존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끊기지 않도록 새로운 기지국으로 통화 신호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소화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약하게 처리를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있구나라는 수준으로만 크게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단말기 기지국 이동 전화 교환국 사이에서 바탕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멀어졌을 땐 당연히 신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럴 때 이와 같은 핸드오버가 명령되어서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동 전화 교환국과 기지국 간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핸드오버가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만약에 제가 실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나열 열거되고 있는 얘네들은 하나하나 가져갈 겁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열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가 설명되고 있구나. 그 다음 그런 어떠한 것에 연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핸드오버는 실패하게 되는구나. 핸드오버가 실행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정도로만 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만 정확하게 봐주시고 빨리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